네이마르가 메시가 있는 경기장에서 아르헨티나를 굴욕시킨 날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 사건은 2016년 11월 10일에 있었고 2018년 월드컵 예선전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맞붙었던 흥미진진한 경기였어요. 이 대결은 역사와 라이벌 관계가 풍부한 무대였고 브라질이 월드컵에서 가장 큰 패배를 경험한 바로 그 브라질 스타디움에서 펼쳐졌어요. 바로 잊을 수 없는 독일에게 1대7로 패배했던 그 경기장이죠. 이 경기는 네이마르가 포함된 브라질 국가대표팀이 2014년 월드컵에서의 그 굴욕을 경험한 그 스타디움으로 돌아온 첫 번째 경기였어요. 많은 이들이 그 스타디움이 브라질에게 불운을 가져다줄 저주를 지니고 있을지 모른다고 추측했어요. 브라질 팀이 다소 자신감이 결여되어 보였지만 한 사람 네이마르 주니어는 예외였어요. 그는 그 역사적인 패배 당시 부상으로 뛰지 못했던 터라 이제 팀의 주요 스타로 떠올랐죠. 그의 임무는 메시가 이끄는 세계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는 축구 선수가 이끄는 강력한 아르헨티나 대표팀에 맞서 브라질을 이끄는 것이었어요. 바르셀로나에서는 좋은 친구이자 뛰어난 동료인 네이마르와 메시는 이제 경기장에서 서로를 상대로 경쟁하는 입장이 되었죠. 경기가 겨우 시작되자마자 네이마르는 마스체라노의 아르헨티나 패스를 기민하게 가로채며 자신의 뛰어남을 바로 보여줬어요. 완벽한 볼 컨트롤 후 이 브라질 스타는 주저하지 않고 왼쪽 측면을 따라 빠르게 공격을 펼쳤고 아르헨티나 수비수 사발레타를 놀라운 속도로 따돌렸어요. 메시는 위협을 느끼고 네이마르를 쫓아가며 절박하게 공을 회수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네이마르는 계속 전진했어요. 브라질 선수는 여러 아르헨티나 선수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지만 강한 크로스를 선택했고 결국 볼은 힘차게 나가 경기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골 기회는 아니었지만 네이마르가 경기 시작부터 상대의 공을 빼앗은 이 개인적인 플레이는 그가 그 경기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신호였어요.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브라질 천재의 비범한 재능을 알고 있었고 그가 좋은 활약을 펼치자 그를 향한 마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어요. 경기 10분도 되지 않아 네이마르에게 연속적으로 파울을 범했어요. 그러나 이는 네이마르가 화려한 축구를 선보이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그는 경기장에서 어디에나 있었고 항상 볼을 받아 개인 플레이를 시도했어요. 야, 축덕들! 영상 계속 보기 전에 채널 구독 꾹 눌러줘! 17분에 네이마르는 수비에서 볼을 받고 아르헨티나의 페레즈에게 마크를 받았어요. 간단한 패스 대신 네이마르는 아르헨티나 미드필더와의 1대1 대결에서 그를 제치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이로 인해 또 다른 두 명의 아르헨티나 선수가 마크에 합류했고 브라질 선수에 대한 파울이 이어졌어요. 3분 후 네이마르는 같은 지역에서 다시 볼을 받았고 이번에는 아르헨티나의 미드필더 비글리아를 환상적인 드리블로 굴욕주며 볼을 그의 머리 위로 넘겼어요. 이 드리블은 아르헨티나 선수들의 심리를 흔들기 위한 것이었고 사실상 필요 없는 후방 이동이었어요. 하지만 네이마르라면 뭐든 기대할 수 있죠. 이와 같은 마법 같은 드리블도 말이에요. 경기장의 다른 쪽에서도 메시는 경기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었다. 오른쪽에서 온 크로스를 받은 아르헨티나의 스타는 브라질 수비를 유인하여 비글리아가 표시되지 않은 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메시의 뛰어난 경기력과 패스 정확도 덕분에 비글리아에게 공을 넘겨주었고 그는 골문 구석으로 강력한 슛을 날렸다. 다행히 브라질의 골키퍼 알리송이 경계하고 있어 선방했다. 그때까지 경기는 균형을 이루고 있었으며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각자의 국가대표팀을 대표하여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네이마르와 메시 간의 1대1 대결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었다. 브라질이 골을 허용할 뻔한 2분 후 네이마르는 책임을 지고 인상적인 플레이를 조직했고 그날 자신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왼쪽 공격 측에서 패스를 받은 네이마르는 놀랍게도 퍼스트 터치로 아르헨티나 수비를 분해하고 필리페 쿠티뉴가 환상적인 골을 넣을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만들었다. 네이마르의 어시스트는 그와 브라질 대표팀에게 잊을 수 없는 하루의 시작에 불과했다. 골을 내준 후에 아르헨티나는 메시를 중심으로 브라질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순간 개인 플레이 도중 메시가 브라질 지역 근처에서 파울을 당했고 그의 프리킥 능력을 고려할 때 특히 위험한 위치였다. 그의 전문 분야의 이상적인 거리에서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결정적인 프리킥 순간 메시는 슛의 힘을 잘못 계산해 공이 네이마르를 포함한 방어벽에 맞고 나갔다. 네이마르는 이 경기에서 브라질이 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단호했다. 공이 라인을 넘어 코너킥이 이루어진 후 브라질이 다시 공을 장악하고 공격적인 방역을 시작했다. 브라질의 스타 플레이어 네이마르는 놀라운 속도로 아르헨티나 수비를 돌파하며 두 명의 선수를 능숙하게 드리블했지만 결정적인 순간 공은 골대를 때렸다.
끝내버렸다. 이 장면은 브라질의 또 다른 골이 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시도에 그쳤다. 그러나 네이마르는 전반전에 골을 넣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전반 마지막 순간인 45분에 브라질의 공격적인 공세 중 네이마르는 놓칠 수 없는 황금 같은 기회를 보았다. 팀 동료 가브리엘 제주스가 공격을 시작하자 네이마르는 빠른 속도로 아르헨티나 수비수들을 쉽게 추월하며 정확한 패스를 받아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했다. 큰 골잡이의 차가운 침착함을 보여주며 네이마르는 탁월한 마무리로 골키퍼가 방어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전반전이 끝날 때 네이마르는 이미 한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혼자만의 뛰어난 활약을 펼쳤지만 그는 더 많은 활약을 계속 이어가려고 결심했다. 하프타임이 끝나고 네이마르는 곧바로 게임의 강도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볼을 소유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네이마르는 빅리아의 패스를 능숙하게 가로채고 공격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속도와 기술은 아르헨티나 수비수들을 손쉽게 따돌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경기를 통찰력 있게 읽는 네이마르는 가브리엘 제주스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비록 제주스가 성공적으로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이 장면은 네이마르가 브라질에게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부각시켰습니다.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는 2대 0으로 뒤지고 있었고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절박하게 찾고 있었습니다. 하프타임 뒤 10분 정도 지난 후 메시는 빠른 역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필드를 질주하며 동료와 원투 패스를 주고받은 뒤 디마리아에게 볼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디마리아의 슈팅은 목표를 벗어나며 골라인을 넘어갔습니다. 이어서 네이마르는 중앙선 근처에서 볼을 받고 아르헨티나 수비수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동성으로 돌파했지만 후네스 모리에 의해 강한 파울을 당했습니다. 주심은 주저없이 아르헨티나 수비수에게 파울로 인한 옐로 카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후 브라질의 또 다른 공격에서는 네이마르가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파울리뉴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볼을 받아 득점에 성공하며 브라질의 리드를 3대 0으로 늘렸습니다. 그 순간 메시와 다른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경기를 뒤집을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브라질 팬들은 주요 라이벌에 대한 큰 우위를 확보하며 경기의 순간순간마다 환호했습니다. 그 사이 네이마르는 그날 자신의 활약을 빛낼 때임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경기 중반에 볼을 장악하고는 빅리아를 상대로 기억에 남을 드리블을 선보였습니다. 게임 초반에 이미 한 번 큰 스타일로 그를 제치고 나서였습니다. 그 화려한 플레이 이후 네이마르는 공격적으로 나서려 했지만 4명의 아르헨티나 선수들에게 둘러싸여 볼을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몇 분 뒤 브라질의 역습 중에 네이마르는 왼쪽 코너에서 볼을 받아 아르헨티나 수비수들을 상대로 유명한 페달라다를 선보였습니다. 그는 4명의 수비수를 끌어들이며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이마르는 크로스를 시도했지만 불행히도 아르헨티나 수비수 후네스 모리에 의해 볼이 가로채어졌습니다. 그러나 볼은 여전히 브라질의 발에 남아 가브리엘 제주스가 아르헨티나 수비수를 드리블로 제치고 들어갔지만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밀려 볼을 골키퍼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장면은 분명 페널티 같았지만 경기가 브라질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어 선수들은 심판에게 불평하기로 하지 않았습니다. 곧 이어 네이마르는 훌륭한 롱패스를 받고 골키퍼를 따돌렸지만 공을 마무리 짓기 전에 그라운드가 끝나버렸다. 이는 브라질에게 또 다른 골이 될 수 있었던 위험한 플레이였다. 이 경기 단계에서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이 점수를 더 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파울을 저질러가며 공격을 방해했다. 경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네이마르는 마르셀로로부터 아름다운 패스를 받고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했지만 안타깝게도 공을 제대로 차지 못했다. 이때 네이마르는 점수 때문이 아니라 명확한 득점 기회를 낭비했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표현했다. 그러나 그의 기분이 가라앉지는 않았다. 불과 2분 후 브라질이 아르헨티나의 패스를 가로채고 네이마르는 다시 왼쪽 코너에서 공을 받았다. 그는 기술과 대담함을 가지고 기발하게 플레이를 펼치며 상대를 드리블하려 했고 이어 팀 동료에게 패스를 시도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르헨티나 수비가 재정비하여 브라질 공격수 더글라스 코스타의 공을 가로채었다. 추가 시간에 단 한 분만 남겨두고 메시가 개인 플레이로 한 줄기 빛을 보려 했다. 아르헨티나의 스타 플레이어는 브라질 수비를 뚫고 몇몇 선수를 제치고 나갔지만 효과적인 마무리를 찾지 못했다. 메시의 유일한 선택은 공이 경기장을 벗어나기 전에 절박하게 공을 차는 것이었고 그 결과 골대를 훨씬 벗어난 슛이 되었다. 아르헨티나의 마지막 공격 시도 후 심판이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을 불었다. 경기는 브라질이 3대 0으로 이겼지만 아르헨티나에게 훨씬 더 큰 차이로 이길 수 있었다는 느낌을
기록을 남겼다. 이 경기에서 네이마르는 골을 하나 넣고 어시스트를 하나 하며 메시를 포함한 아르헨티나 팀을 흔드는 일련의 드리블로 두각을 나타냈다. 분명히 메시는 경기 결과에 만족하지 않았다. 네이마르가 메시를 제치고 멋진 활약을 펼친 것을 좋아했다면 그가 로날디뉴와 맞붙어 그를 굴욕시키려 했으나 오히려 굴욕당한 날도 분명 흥미로울 것이다. 궁금하다면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 로날디뉴가 진정한 드리블의 왕임을 보여준 날을 확인하세요.